5분 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오늘은 시간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SF 채널도 아닌데 웬 시간여행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주제의 관심은 시간인데요. 시간이란 주제는 형이상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여서요. 이것을 뭔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혀요. 어거지로라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란 주제를 철학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땐 주제를 슬쩍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라는 문제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슬쩍 바꿔버리면 뭔가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종의 준비운동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라고 말할 때의 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여행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여행의 유형,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말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인간이 달에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간이 목성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봅시다.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말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야. 그쵸? 둘째, 인간이 목성에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기에서 물이 80도에서 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봅시다. 여기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목성에 가는 것은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기에서 물이 80도씨에서 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셋째, 대기에서 물이 80도씨에서 끓는 것은 가능하지만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봅시다.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물이 80도씨에서 끓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둥근 사각형은 아무리 해도 그릴 수 없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3가지 의미를 가져요. 기술적 가능성, 물리적 가능성, 논리적 가능성. 그런데 기술적 가능성은 물리적 가능성에 포함되고 물리적 가능성은 논리적 가능성에 포함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간여행이 가능한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간여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이건 당연히 기술자들이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간여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거라면 이건 당연히 과학자들이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여행이 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거라면 이건 철학자들이 대답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철학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시간여행은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여행이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이번엔 시간여행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시간여행이 뭐죠? 시간여행은 그냥 과거나 미래로 가는 여행이죠.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정의를 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로 가죠. 우리는 항상 미래로 가요. 그러면 시간여행을 미래로 가는 여행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시간여행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요, 시간여행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어요. 시간여행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내린 사람은 미국의 분석 철학자 데이빗 루이스예요.
그는 시간 여행을 이렇게 정의내렸어요. 시간 여행은 외부 시간과 개별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여행이다. 깔끔하죠? 여기서 외부 시간은 나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약속한 시간이 바로 외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개별 시간은 특정한 사람만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 시간이 주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관적인 시간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엄청 빨리 흐르기도 하고 엄청 느리게 흐르기도 해요. 재밌는 게임을 하거나 재밌는 놀이를 할 때는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죠.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루한 사람에게 시간은 엄청 느리게 흐를 거예요. 그렇다면 개별 시간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개별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이 객관적일 수 있죠? 그것은요, 개별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정도를 개별 시간의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예컨대 뜨거운 커피가 식는 속도라든지 수염이 자란다든지 등의 변화의 속도를 개별 시간의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외부 시간과 개별 시간은 일치를 해요. 그런데 시간 여행자의 경우에는 개별 시간과 외부 시간이 일치하지 않겠죠. 그런데 개별 시간이 외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 여행의 종류가 구분이 되는데요. 시간 여행의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점프형 시간 여행, 두 번째는 시간 지연형 시간 여행, 세 번째는 순환형 시간 여행인데요. 먼저 점프형 시간 여행에 대해서 보죠. 영화 백 투 더 퓨처를 보면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바로 날아가죠. 가고 싶은 곳에 시간만 맞추어 놓고 기다리면 과거나 미래로 그냥 가요. 이런 종류의 시간 여행을 점프형 시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돼요. 외부 시간은 그냥 정상적으로 흐르는데 주인공의 시간은 이렇게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지연형 시간 여행인데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관찰자의 기준으로 볼 때 관찰 대상의 시간은 느려져요. 그리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중력이 약한 곳보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이것을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 지연 현상을 겪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미래로 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면 주인공 쿠퍼가 중력이 강한 곳에 있을 때 시간이 엄청 느려졌어요. 그래서 쿠퍼가 지구에 돌아왔을 때 지구의 미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된 자신의 딸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외부 시간은 그냥 정상적으로 흐르는데 쿠퍼의 시간이 엄청 느려진 거죠. 셋째, 순환형 시간여행인데요.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 주인공은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살아요. 이것을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돼요. 외부 시간은 그냥 정상적으로 흐르는데 개별자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거예요. 궤들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풀이해서 특정 시공간 궤도로 가다 보면 자신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순환형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정작 궤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궤들 자신은 자신이 증명한 것은 순환형 시간여행의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념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이러한 입장을 일종의 칸트식 관념론이라고 하는데요. 칸트식 관념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칸트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궤들은 왜 자신이 순환형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계산해 놓고 이것이 칸트식 관념론적 시간을 증명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순환형 시간여행은 불가능한데 자신의 계산으로서 그렇게 나온 걸로 봐서 자신의 계산식에 사용한 시간 t를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관념적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철학, 특히 형이상학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가장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무거운 주제를 무겁게 하면 못해요, 지겨워서.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주제를 좀 더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시간여행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술적 가능성, 두 번째가 물리적 가능성, 세 번째가 논리적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여행에 대한 루이스의 정의를 살펴봤죠. 루이스의 정의에 따르면 시간은 외부 시간과 개별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여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여행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 번째가 점프형 시간여행, 두 번째가 시간 지연형 시간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형 시간여행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여행이 일으키는 논리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 아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이런 SF 같은 이야기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다고 해서 영상을 빼먹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의 영상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파르메이데스, 아리스토텔레스, 헤라클레이토스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요. 나중에 재밌어질 걸 생각을 해서 영상을 빼먹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